그러자 미군의 폭격기가 마치 하늘에서 폭우를 쏟아붓듯 휘발유를 뿌린 후 소위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보병이 진격하면 여전히 빗발치는 중공군의 사격. 도대체 중공군들은 왜 불타 죽지 않는 것인가? 이때 국군 1사단 12연대장 김정곤 대령의 다급한 무전. 저희는 무사히 후퇴 중입니다만 미 8기병연대 3대대가 너무도 안 됐습니다. 살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난 문산전투 일부에서 백선엽 장군의 국군 1사단이 중공군 포로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 제1기병사단은 곧 중공군과 싸우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전후 미 8군의 한 인사는 이런 회고를 남겼습니다. 미 제1기병사단이 이런 경향을 보인 것은 관련 정보를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이다. 1950년 10월 30일 중공군 38군과 40군, 즉 6개 사단 병력이 후방에서 공격할 준비를 마쳤고 중공군 39군, 즉 중공군 3개 사단 병력이 운산 포위를 완료한 상태. 그리고 서해안에 직결한 50군과 66군은 올라오고 있는 미 24사단을 치기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당시 중공군의 한 개 군은 3개 사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군급 부대가 아닌 군단급 부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우익은 방어, 좌익은 공격 태세의 진영.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는 용기 있는 쪽이 승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쪽이든 후방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쪽이 패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이런 상황에서 미 제1기병사단 호바트 게이 소장의 명령은 이랬습니다. 국군 1사단을 앞서서 북진하라. 반면 중공군 총사령관 펑더화이는 운산을 포위 중이었던 중공군 39군에게 국군 1사단을 전멸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1950년 11월 1일 짙은 안개가 자욱했던 운산의 아침. 공격을 시작하려던 중공군 39군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국군의 전차와 차량, 보병이 진강되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들이 본 것은 국군이 아니라 미 제1기병사단이었습니다. 이들이 목격했던 것은 국군 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의 교대 장면. 결과적으로 중공군 39군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국군 1사단은 남쪽으로 후퇴했고 그 자리에 미 제1기병사단이 들어왔던 셈. 정말이지 미군은 시독하게 운이 나빴습니다. 미처 방어 준비를 할 여유도 없이 오자마자 중공군의 처절한 공격에 직면했기 때문. 마침내 중공군의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측 사료에 의하면 이때 중공군은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의 3대 무기 중 하나였던 카츄샤 로켓포를 사용했습니다. 미 제1기병사단의 찰스 파머 연대장은 보통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전방에서 카츄샤 로켓포가 날아오고 있다는 것은 폐주 중인 북한군이 아니라 중국의 정규군이 참전했다는 의미였기 때문. 한 미군 대위는 공포에 질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도 저들이 중공군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친 게 틀림없어. 게다가 중공군은 미리 한개 중대의 병사들을 미 제1기병사단 후방에 잠입시켜 놓은 상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군 경계병들이 같은 동양인인 중공군을 한국군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뒤에서 공격을 가하는 중공군은 미군 입장에선 난데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였습니다. 집중 공격을 받은 것은 미 제1기병사단 8년대 3대대. 전사자는 이미 셀 수도 없을 지경. 미군은 전차 3대를 둥그렇게 배치해놓고 앞뒤 좌우에서 덤벼드는 중공군과 처절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미 제1기병사단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공군뿐. 미군 전폭기들은 운산으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교대로 비행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맹렬한 폭격을 가하고 또 가했습니다. 1950년 11월 1일 정말로 악몽 같았던 이날 밤, 미군과 국군의 무전기는 제발 구출해달라는 미군의 외침으로 마치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격하는 중공군 병력은 39군 예하 2개 사단. 공격하는 중공군은 미 제1기병사단 8년대 3대대를 완전 포위했고 아예 전멸을 시킬 생각이었습니다. 호바트 K 소장은 남쪽의 박천에 있던 5기병연대에게 포위당한 미군을 구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은 미군이 올라올 모든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군의 폭격기가 마치 하늘에서 폭우를 쏟아붓듯 휘발유를 뿌린 후 소위탄을 투하했습니다. 온통 불바다가 된 중공군 진지를 향해 전차를 동원한 미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군 보병이 진격하면 여전히 빗발치는 중공군의 사격. 도대체 중공군들은 왜 불타 죽지 않는 것인가? 중공군이 쓴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진지 안에 팠던 방화선. 그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바다 속에서 땅을 파내 몸을 숨길 공간을 마련했던 것. 절대 다수가 농민 출신이었던 중공군에게 땅을 파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국군 1사단 대신에 완전히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된 미 제1기병사단. 이때 국군 1사단 12연대장 김정곤 대령의 다급한 무전. 저희는 무사히 후퇴 중입니다만 미 8기병연대 3대대가 너무도 안 됐습니다. 살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미군을 구하라. 김정곤 대령은 연대 내 가장 뛰어난 수색 능력을 갖고 있던 평양 축구부 수색조를 급파했지만 중공군의 철옹성 같은 차단을 뚫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구한 것은 고작 미군 4명에 불과했습니다. 1950년 11월 2일 밤이 돼가자 호바트 K 소장은 더 이상의 구출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미군이 구출 시도를 포기한 것은 이때가 미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산 전투는 미군에게 더욱 수치스러운 전투로 남게 되었습니다. 미 제1기병사단의 피해는 전사 및 실종 약 600여 명 이상. 반면 중공군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선물을 챙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슈퍼 바주카포. 슈퍼 바주카포는 즉시 중국 본토로 보내졌고 모조품이 신속하게 일선의 중공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때 중국 측 사료에 기록된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 아니 기병사단이라면서 왜 말이 없고 탱크와 차량만 있지? 기병사단에 왜 말이 없냐는 중공군. 이런 수준의 중공군에게 최신 무기를 모두 갖추고 있었던 미군이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본 육상자위대는 6.25 전쟁이 끝난 후 운산 전투를 꼭 알아야 할 전투 사례로 선정하여 육상자위대 간부교재에 수록까지 했습니다. 그 책의 일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운산 전투는 미군과 중공군의 최초 전투였다. 중공군은 전차와 화포, 공중 지원이 부족했다. 대신 그들은 기습전으로 미군을 이겼다. 그들은 상대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대를 이동시켰는데 야간 행군을 통해 험준한 산악지형을 뚫고 신속히 이동했던 것이다. 탱크와 기계화 장비로 무장하고 막강한 공군 지원까지 받고 있었던 미 제1기병사단. 그러나 제대로 된 도로 하나 없는 그 험준한 계곡 안으로 알아서 들어감으로써 미군의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이라는 장점을 잃어버렸고 사방팔방이 다 포위된 상태에서 중공군과 똑같은 알보병으로 싸운 셈이었기에 숫자가 많은 중공군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